자, 이제 챕터 2는 다 맞추고요. 여러분들 카페에 들어가서 자, 여러분들은 게임 그래픽 기초 수업 자료실에 이제 3을 받을게요. 자, 58번 들어가서 포토샵 교재 소스 03번 다운로드 받을게요. 자, 첨부 파일은 자, 예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제를 설명한 PDF 파일 그 챕터 2도 이제 설명하는 파일이 있고요. 3도 있긴 한데, 이제 3까지만 있고 나머지는 설명하는 걸로 해서 할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잘라내기 해서 여러분들 예제 이제 3번에는 이렇게 보니까 챕터 1하고 챕터 2는 JPG가 많았는데 3부터는 뭔가 이렇게 PSD 파일이 많다라는 얘기는 레이어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고 레이어를 살려서 뭔가 작업이 된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파일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진행했던 레이어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제 레이어는 순서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들국화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구름 레이어에 가려져 갖고 안 보이죠. 그럴 때는 들국화의 레이어 위치를 구름보다 위에 가게끔 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스마트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레이어는 언제 생기느냐? 스마트 레이어는 지금 보니까 앞에 어떤 아이콘이 이렇게 붙어져 있고요. 조금 뭐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할 때 또 스마트 레이어에 제한돼서 어떤 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스마트 레이어 같은 경우는요. 이럴 때 생겨요. 이미지를 바로 레이어에다 바로 가져오는 거죠. 나는 이 이미지를 배경에 가지고 와서 이동을 해주는 거 하고요. 이동을 해주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크기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일반 레이어로 가져와지게 돼요. 일반 레이어로. 근데 반면에 나는 이 파일을 바로 넣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넣어볼게요. 바로 넣었더니 이 파일은 여기 내가 지금 보여주는 가로 폭에 맞춰서 사이즈가 이렇게 딱 맞게끔 포기됐고 여기서 내가 더 줄여주거나 늘려주고는 한 번 더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좀 줄였어요. 다 돼서 이 상태로 엔터를 눌렀더니 이거는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스마트 레이어라는 요 앞에 고급 객체라는 게 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냥 내가 다른 거 사용 안 하고 이대로 둘 거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뭐 어떤 필터를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할 때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 스마트 레이어를 풀어줘야 돼요. 스마트 레이어를 풀어주는 방법은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우리 뭐 레스터 방식, 비트맵 방식 이런 거 배웠는데요. 레이어 레스터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레스터화를 시켜야지만 여기에 있는 그 스마트 레이어라는 표식이 없어지고 이제 일반 레이어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기능을 사용을 해서 뭐 그런 게 불편함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두는데 혹시나 내가 뭐 이 스마트 레이어라는 것 때문에 제한이 있다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레스터화해서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각각의 레이어 순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가 그동안 편집 작업을 하면서 레이어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서 1번은 넘어가고요. 2번을 볼게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레이어가 있고 들국화 레이어가 있고 이 들국화 레이어를 또 카피한 게 있죠. 카피한 거는 우리가 레이어 배울 때 뭐 컨트롤 J 눌러서 카피하기도 하고 컨트롤 J 이게 좀 편하죠. 그리고 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레이어를 복제하는 기능 또는
레이어를 하단 부분에 플러스 버튼 눌러 가지고 레이어를 또 카피하는 부분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편한 거는 저는 컨트롤 J 눌러서 복제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라서 우리가 좀 이미 좀 해 놓은 게 있어서 두 번째 것도 넘어갈게요. 자 인제 세 번째 거를 보니까 인제 레이어가 좀 더 많아졌고요. 여기 있는 게 사실은 전부 다 합성이에요. 사실은 여기 있는 그림자도요. 여기 위에 있는 연꽃잎을 가지고 그림자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연꽃잎을 복제를 해서 형태를 뒤집어 주고 좀 부드럽게 뭐 블러 처리를 해 주고 색감을 어둡게 해 주면은 지금과 같은 그림자는 다 만들어 줄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모든 게 다 작업이 돼 있는 파일이에요. 근데 인제 예를 들어서 이런 레이어가 막 수백 개가 돼 가지고 뭐 작업할 게 너무 많아요. 속성을 잠깐 닫아 볼게요. 레이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연꽃잎들을 '이거 정리를 한번 해 주겠다.' 그럴 때 어떤 게 있냐면은 폴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폴더. 예를 들어서 뭐 폴더를 만들어서 이 폴더의 이름을 또 바꿀 수가 있는데 폴더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뭐 '나는 큰 연꽃잎은 여기다 넣어 주겠다.' 그럼 요런 거는 큰 연잎만 드래그해서 넣어 주는 거예요, 그 폴더에다가. 근데 이 폴더는 폴더별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폴더별로 이렇게 묶어서 내가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레이어는 지금 기능을 좀 넣어 주기 위해서 일단 이 레이어만 내가 좀 빨간색으로 체크해 주고 뭐 반사 그림자는 뭐 녹색으로 체크를 해 주겠다. 요거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인수인계하거나 뭐 어떤 뭐 개발자한테 내가 이미지 작업한 거를 넘겨줄 때 뭐 보통 표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건 기능에는 상관이 없고 인제 이 파일의 관리 차원에서 색을 좀 더 다르게 구분해서 뭐 체크해 주거나 고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폴더별로 관리를 해 주거나 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제 안내를 해 주는 예제라서 요것도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뭐 폴더 관리를 해 주거나 할 때는 좀 그룹 간에 인제 뭐 파일 관리를 하거나 할 때는 인제 많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작업할 때는 개인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이해를 해 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리해 주면 되고요. 자 지금 요거는 꽃 레이어가 하나가 있는데 인제 요것도 아까 추출해 준 것처럼 꽃만 추출을 해서 합성을 해 준 거예요. 그럼 제가 해 주고 싶은 건 뭐냐? 레이어를 복제를 할 거예요, 꽃을. 자 컨트롤 J 많이 해서 꽃잎을 5개 정도 복제를 할게요. 저는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이동, 컨트롤 키 눌러서 5개의 꽃잎을 한번 배치를 해 볼게요. 컨트롤 J 또 눌러서 뭐 이런 식으로 자 저는 인제 여기에 복사를 한 꽃잎을요 하나의 레이어로 전부 다 합쳐 줄 거예요. 여기 지금 꽃 레이어가 7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를 하나로 합쳐 주는 거는요. 레이어에 보면은 레이어 병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컨트롤 E 눌렀어요. 그러면 인제 이거는 레이어가 하나로 연결이 됐죠. 자 이 상태로 나는 이 꽃병의 가장자리 부분만 지워서 꽃잎에 여기 바깥에 나 있는 건 지워 주고 싶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눈을 감겨 주고 백그라운드에 선택을 배경만 한번 해 볼게요. 자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선택을 배경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꽃 레이어를 눈을 키워 주면 선택은 지금 배경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제 레이어는 꽃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딜리트 키를 눌러 주면은 나머지 배경 부분만 삭제가 되겠죠. 자 컨트롤 D 눌러 주고 그다음에 이 꽃잎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합성되게 하기 위해서 꽃잎의 위에 있는 블렌딩 모드라고 하는 이 약간의 셀로판지 기능처럼
셀로판지 합성처럼 요런 부분도 내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우리 그때 커피 로고 했던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자연스럽게 여기 이미지에 스며들게끔 합성을 해 주길 저는 곱하기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실습을 한번 해 보세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 주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4번 저장하고 자 요거는 JPG로 JPG로 네 완성 폴더에다가 5-02번 요건 여러분들이 꼭 합성을 해서 인제 이 꽃잎은 배치는 자유롭게 하세요. 뭐 '아 나는 이거 어떤 거 축소하겠다.' 뭐 그런 사람은 자유롭게 해 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J 누르면 또 복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뭐 내가 또 다르게 또 해 주고 싶은데 인제 그럴 때 이 잘라진 거를 좀 주의를 해 줘야 되겠죠. 뭐 응용은 자유니까. 자 요건 닫을게요. 자 이번에는 요거 봅시다. 내가 해 주고 싶은 거는 사자 문양만 레이어를 분리를 해 주고 싶어요. 분리를 해서 문양 뒤로 외부 광선을 좀 넣어 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분리를 해 주기 위해서 요 부분만 뭐 아까 뭐 마스크 모드로 칠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먼저 선택을 해 보고 안 된 부분은요. Alt 키 누르고 선택해 가지고 다시 빼 줄게요. 이런 건 브러쉬의 사이즈를 줄여서 일단 대략 해 볼게요, 대략. 브러쉬 사이즈가 좀 줄어들게 되면 쪼끔 더 디테일하게 되거든요. 자 일단 요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 레이어가 아이고 컨트롤 Z 영역 반전해서 할게요. 영역 반전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 사자 문양을 복제를 했고요. 그다음 제가 해 주고 싶은 건 여기다가 외부 광선을 넣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에 외부 광선을 눌러 주면 지금처럼 밖으로 나오는데 크기를 쪼끔 확장해 볼게요. 크기 확장하고 스프레드도 쪼금 더 부드럽게 처리해서 자 요 작업을 해 줬는데요. 자 인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이 상태로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저는 외부 광선이라는 효과를 넣어 줬기 때문에 이 문양 뒤로 이런 지금 이렇게 빛이 새어나가는 것 같은 효과를 넣어 줬어요. 근데 자 외부 광선 더블 클릭해서 제가 수정을 한번 해 볼게요. 언제든지 이펙트로 수정하고 싶을 때는 이 이펙트를 더블 클릭을 해 주면 다시 그 레이어 스타일이 활성화가 돼요. 자 순환 모드를 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 우리가 아까 작업을 했었던 자 이 레이어에 보면은 상단 부분에 이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블렌딩 모드라고 해 가지고 레이어 혼합이거든요. 근데 곱하기는요. 흰색을 투명하게 합성해 주고 스크린 같은 경우는 블랙을 투명하게 합성을 해 주거든요. 그럼 볼게요. 자 외부 광선에서 자 지금은 이 색이 밝은 색에 가깝기 때문에 혼합 모드가 스크린에서 상관이 없지만 내가 만약에 이거를 블랙으로 해 준다. 그럼 스크린 모드는요 블랙이 투명으로 합성되기 때문에 내가 컬러를 블랙으로 해 주면 스크린 합성 모드는 블랙이 하나도 안 나와요. 대신에 스크린의 반대인 곱하기로 해 주면은 블랙이 보여지게 되겠죠. 대신 곱하기 기능은요. 화이트로 내가 합성해 주는 거는 아예 보여지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 화이트 같은 경우는 뭐 오버레이나 스크린으로 하면 보여지겠죠.
그래서 요거 혼합 모드에서의 이 블렌딩 모드라고 해서 셀로판지처럼 겹쳐지는 기능에서는요. 곱하기는 화이트를 투명으로 합성해 주고 스크린은 블랙을 투명으로 합성해 주고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합쳐 준 게 오버레이거든요.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이 중간의 값으로 합성을 많이 해 줘요. 아까 스크린이었었고 컬러는 약간 밝은 옐로우 같은 거 아까 작업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스크린으로 해서 자, 요것도 저장을 해 볼게요.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JPG로 완성 폴더에 5-3번으로 해 줄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요거 여러분들 한번 실습을 해 보세요. 아,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색을 너무 어둡기 때문에 색을 좀 밝게 해 주고 싶은데 인제 뒤 챕터에 보면은 색상만 조정해 주는 챕터가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뭐 명도를 통해서 밝게 해 주고 뭐 대비값도 좀 다르게 해 주고 일단 중요한 건 명도. 레것이라는 걸 사용해 주면 레것이는 약간 과거 버전이긴 해요. 쪼끔 다르긴 하지만 내가 레거시가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레거시로 체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제가 밝게 했어요. 제가 어떤 작업들을 막 하다 보니까 아까 했었던 그 밝기를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미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돌려 볼게요, 히스토리에서. 나는 언제든지 색상 변경한 거를 또 수정을 해 주고 싶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어 색상을 보정해 주는 조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조정. 어저스먼트로 아마 되어 있을 텐데 조정을 눌러 주면요. 내가 지금 아까 했던 이 명도 대비 있죠? 명도 대비를 지금 명도 대비해서 이 조정이라는 팔레트에서 명도를 내가 조정을 했어요. 대비도 해 줬고. 내가 뭐 어떤 작업을 막 해 주다가 내가 다시 또 그 명도 대비 수정해 주고 싶다. 그러면 내가 작업했던 이 조정에 조정 마스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또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이 명도 대비에 대해서 명도 대비를 선택해 주면 다시 내가 언제든지 밝기에 대한 거를 언제든 보정해 줄 수 있는 게 이 조정 레이어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제 CC로 업그레이드 되고 포토샵이 버전이 올라가면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포토샵의 기능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잘 사용은 안 해요. 근데 저렇게 해 주면 언제든지 복구는 할 수가 있죠. 3-6-1 번. 자, 인제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라는 걸 한번 배워 볼게요.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는 사실 인제 지우개는 한 번 지웠으면은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 '아까 지웠던 거 다시 복구할 걸.' 고런 아쉬움을 보완해 준 게 이 레이어 마스크라서요. 레이어 마스크는요 먼저 뭘 하느냐 하단 부분에 하단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인제 그림자 줬던 레이어 스타일 옆에 네모나게 가운데 원이 있어요.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눌러 주면 하얀색 막이 생겨요. 이 하얀색 막은요. 내가 언제든지 검은색으로 칠을 해 주면 그 검은색으로 칠을 된 부분은 투명 처리가 돼요. 한번 해 볼까요? 저는 지금 브러쉬를 지금 블랙 선택을 해 줬고요. 브러쉬의 크기를 좀 큰 걸로 한번 해 볼게요. 브러쉬는 경계가 부드러운 거, 경계가 선명한 거. 네, 경도가 0 이면 경계가 부드럽고요. 경도가 100 이면 선명한 원인데요. 한번 해 볼까요? 자, 이 하얀색 부분 중요한 건 선택이 레이어가 아닌 레이어는요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내가 선택한 색이 칠이 되고 컨트롤 Z 검은색으로 할 거니까 검은색이 칠이 되는 거고요. 컨트롤 Z 여기 칠이 됐죠 아예. 자, 컨트롤 Z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에 내가 검은색으로 칠을 한다. 그건 뭐냐면은
검은색으로 칠이된 부분만 투명 처리가 돼서 뒤에 있는 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언제든지 흰색으로 칠을 하면은 다시 복구가 되겠죠. 흰색으로 칠을 하면은 흰색 부분은 불투명하게 처리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처리가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 그때 바나나 했던 것도 내가 언제든 지웠는데 다시 복구를 해 주고 싶다. 내가 막 지운 부분을 언제든 복구해 주고 싶을 때는 흰색으로 다시 칠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나는 좀 자연스럽게 해 주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해 주느냐. 이제 그라디언트라는 걸 활용을 해서 블랙과 화이트를 자연스럽게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라디언트 툴은요. 여기 밑에 보면은 그라디언트 도구라고 해 가지고 클릭을 해 주고, 자, 이 그라디언트 도구에서 내가 칠해 주고 싶은 클릭, 일단 기본 사항 볼까요? 기본 사항에 블랙과 화이트로 되어 있죠. 내가 컬러별로 해줄 때는 뭐 블루 계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 기본 사항은 이건 뭐냐면은 현재 나의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의 두 가지 컬러로 기본으로 가주는 건데요. 원래 기본이 이거죠. 디폴트 컬러라는 거는 흰색 백그라운드에 검은색 포그라운드가 디폴트 컬러고요. 그라디언트의 기본 사항은 이게 기본 사항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전경색, 나의 배경색이 지금 기본 사항이에요. 자, 이 색으로 제가 그라디언트를 그냥, 그라디언트 형태가 뭐 원형도 있고 삼각 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 선형 그라디언트로 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했더니 위에 검은색으로 칠이 되고 흰색으로 칠이 됐더니 검은색으로 칠된 부분이 투명 처리가 됐죠.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밑에서 위로 했더니 밑에 검은색이 투명하기 때문에 이 구름 레이어의 투명해진 부분은 밑에 건물이 보여지죠. 그럼 저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살짝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는 지금 자연스럽게 지워지긴 했는데, 이 부분에 흰색으로 칠해볼게. 흰색으로 칠하는 거는 흰색 컨트롤 딜리트 눌러가지고 흰색으로 칠하고 컨트롤 D. 음, 여기다가 흰색으로 칠을 할 건데 100%. 컨트롤 딜리트는 컨트롤 딜리트는요, 내가 어떤 색으로 칠을 해줄 때 해주는 건데요. 자, 일단 레이어 마스크가 이제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잠깐 스킵을 하고 레이어 마스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개의 화일을 꺼내 볼게요. 이걸 할게요. 실습.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 화일을요, 합성을 했어요. 자, 내가 해주고 싶은 거는 이 하늘은 살리고 밑에 있는 건물은 보여지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먼저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고, 이 레이어 마스크 씌워진 부분에 블랙과 화이트로 그라디언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라디언트. 자, 그라디언트를 위에서 아래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밑에는 남아있고, 그죠? 위에 검은색은 투명 처리가 돼서 배경이 보여지죠?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로. 이건 내가 언제든 새로 칠할 수가 있는데요. 검은색 부분이 많다. 그럼 검은색 부분이 많은 만큼 검은색은 이 위에 있는 이 레이어가 투명 처리가 돼서 밑에 있는 건물이 보여지는 거고요. 검은색 부분을 좀 나는 뭐 좁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경계 부분이 넓게 지워지는 느낌이 아니고 조금 짧게 지워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합성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레이어 마스크 적용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합성을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산을 빼고 구름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검은색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서 밑에 부분을 좀 지워지게 보여지는 거죠. 자, 레이어 마스크 인제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레이어 마스크는 요번에 한번 해 보고 앞으로 계속하면서 그때 좀 더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마스크는 저장을 해 볼게요. 여러분도 레이어 마스크 통해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한번 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건 넘어가고요. 아까 작업했던 요거는 네,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좀 배우지 않아서 얘는 일단 스킵을 할게요. 자, 요거 실습 한번 해 봤고요. 자, 요거 두 개 볼까요? 두 개. 이거 아까 화병했던 것처럼 인제 이렇게 해 볼게요. 자, 이미지를 합성을 했어요. 요건 인제 필요 없으니까 닫고. 제가 해 주고 싶은 거는 쿠션에다가 이 이미지 매핑시켜 주고 싶거든요. 그럼 쿠션 레이어에 하얀색 부분만 선택을 한번 해 볼게요. 하얀색 부분만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하얀색 부분만 선택을 했어요. 자, 아까 꽃 해준 것처럼요. 자, 이 레이어 나는 배경만 지워 줄 거니까 자, 딜리트 키 눌러서 컨트롤 D. 자, 나는 자연스럽게 이 문양을 쿠션에 넣어 주고 싶다. 그럴 때는 멀티플라이 합성 곱하기 기능을 아니면 여기는 어둡게 해도 괜찮네요. 어둡게 곱하기로 할게요. 자, 곱하기로 해서 쿠션에 자연스럽게 매핑을 시켜 준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그림자를 넣으면 여기는 안 되지. 그림자가 흰색 배경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림자를 넣어 주고 싶다? 그러면은 흰색에서 분리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합성을 자연스럽게 화병했던 것처럼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실습이 도저히 시간이 없다 하는 사람은 화병하고 이거 중에서 두 개 중에 하나만 해 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고요. 요거는 화병이나 아니면 쿠션 중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요거 좀 볼까요? 자, 그러면 오버레이라는 기능은 언제 쓰느냐? 뭐 이렇게 해 볼게요. 자, 이 레이어를 복제를 먼저 해서 컨트롤 J. 그리고 이 레이어를요. 부드럽게 흐림 효과를 넣어 줄 건데 가우시안 흐림이라는 효과를 넣어서 가우시안 흐림은 내가 효과를 넣어 주는 값만큼 부드럽게 들어가요. 저는 일단 한 3 정도 해 주고 여기서 어떤 걸로 해줄 거냐. 이때 이 레이어를요. 오버레이라는 걸로 합성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오버레이라는 걸 합성을 했더니 살짝 블러가 들어간 이 레이어가 밑에 레이어와 합성이 되면서 되게 약간 쪼끔 환상적인 느낌으로 색감이라든가 이미지가 이렇게 합성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요. 인물에 많이 해 줘요, 인물. 지금 우리 예제 중에서 인물이 있나? 인물이 인물이 없어서 여기 사람처럼 보이는 거에다 한번 해 볼게요. 아까처럼 해 주려면 이런 거예요. 뭐 이게 적절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있는데 웨딩 사진 같은 경우는 아니면 연예인들 뭐 약간 쪼끔 환상적인 이미지를 쪼끔 완화시켜서 해 주고 싶다라고 할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 두 개 만들어 주고 이 레이어에다가 부드러운 필터를 넣어 줄 거예요. 흐림 효과에서 가우시안 흐림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쪼끔 블러 값을 넣어서 흐리게 넣어 줄 거예요. 이 흐린 값을요. 오버레이라는 합성으로 해서 넣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이미지에 뭐 얼굴이라든가 이런 게 쪼끔 더 환상적인 느낌으로 합성이 돼요. 그래서 고런 기법을 할 때 레이어 복제해서 흐림 효과 넣어 주고 오버레이라는 기능으로 합성을 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챕터 3 에는 인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요거 한번 꺼내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 레이어 복제해 볼게요. 컨트롤 J. 그리고 컨트롤 U 눌러서 컬러를 변경을 해 볼게요. 지금의 색과는 좀 반대의 색으로. 자, 두 개의 레이어가 지금 색이 완전 달라요. 이 레이어에다가 제가 글자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영문 이름 적어주세요. 저는 제 영문 이름. 대신에 이거 할 때는 최대한 폰트의 두께를 두껍고, 자, 글자 써주고 글자에 T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앞에 T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글자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러면 최대한 두꺼운 글자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영문 폰트 중에서 임팩트라는 폰트가 있어요. 임팩트란 폰트를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해서 150 정도 해서 제가 글자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제가 왜 이 글자를 왜 만들었냐면 이 글자 안에다가 문양을 넣어주고 싶어서. 자, 이 글자를요, 두 번째 레이어 배치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두 번째 들어가서 안 보여지죠? 자, 제가 지금 글자 안에다가 위에 레이어를 집어넣어줬는데요. 자, 배치는요, 배경, 그 다음에 이제 복제를 한 또 배경이 하나 있고, 내가 넣어주고 싶은 글자를 그 사이에 넣어주고요. 자, 맨 위에 레이어에다가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주고, 중간에 보면은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우리 그때 미니언즈 액자 합성했던 것처럼 특수 붙여넣기처럼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글자 안에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든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글자를 가지고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의 것으로 합성을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 여기다가 내가 레이어 이펙트 한번 넣어볼게요. 자, 획, 획이라는 기능을 넣어주면 테두리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테두리는요, 자, 이 글자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글자에다가 제가 획 기능을 넣어서 테두리를 넣을 건데, 글자를 좀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컬러를 화이트로 잡아주고요. 두께는 한 5 정도 잡아주고, 난 효과를 하나만 넣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넣어주겠다. 나는 내부 그림자도 같이 넣겠다. 내부 그림자. 내부 그림자를 넣어서 내부 그림자의 크기를, 거리를 좀 주고, 크기를 좀, 뭐, 투명도가 약하구나. 거리를 주고 크기를 좀 늘려서 내부 그림자를 또 넣어주겠다. 좀 더 입체감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내부 그림자는 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레이어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요. 적어도 두 개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문 이름으로 해서 색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바꿔서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자, 이거는 4번 저장해서 완성 폴더에다가 5-6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 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했던 것 중에서 하고 싶은 거 위주로 작업을 해주는데 클리핑 마스크는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닫아주고. 자, 이제 그럼 오늘 한 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아까 이름이 JPG가 한 번 더 들어와가지고 JPG는 지울게요.
뭐 해 볼까? 일단 파노라마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파노라마 해 보고 쿠션 아니면은 화병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 일단 요 4 개는 3 개 4 개는 필수로 해 주고요. 요 4 개를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압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색상 대체하는 거 혹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색상 대체는 뒤에서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색상 대체는 뒤에서 한 번 할 건데 어 그때 다시 설명 더 해 줄게요. 왜냐하면 색상 대체뿐만 아니고 색상 대체 이외에 다른 컬러까지 다 보정하는 거 하면서 그때 같이 한 번 더 해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내일 다시 보여주거나 할게요. 자, 잠깐 인제 끝날 건데 10분 휴식하고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 복습해서 요거 과제 완성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접속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영상 보내주면 복습하는 시간으로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 마칠게요.